이번 강의의 주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ADSP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간략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복수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에 따라서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 봤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 미군이 처음 컴퓨터 도서관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는 1963년도 미국 SDC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고요. 국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1975년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용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용도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고요. RDB, Relational Database.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유형 중에 하나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대다수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ETL은 Extract, Transform, Loading의 이니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형하고 적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형하고 적재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ETL이 되겠어요. 스케마, 스케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료형, 관계 등을 정의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하나나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의 구조, 자료형, 관계 등을 정의해 주는 것이 바로 스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특징을 통합성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어느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서 공용성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서 변화성. 데이터베이스는 변화가 없는 상태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쉽게 삽입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징, 통합성, 저장됨, 공용성, 변화성. 가끔 시험에 나오는 주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량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문자 같은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의 특징, 이것은 조금 세분화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정보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의 특징,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뽑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사용자들이 원격,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계가독성은 무엇이냐? 컴퓨터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해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 특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보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 특징,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개념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스키마라는 것을 도출하고 만들고요. 그리고 diagram, ERD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짤막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논리적 설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테이블의 키, 속성, 관계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해서 컴퓨터나 저장 매체의 물리적 성격을 고려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음 법칙 사용해서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논물, 요게 논물. 가끔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 2번, 3번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꼭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논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용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OLTP, 여기서 방점은 T 있어요.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그래서 거래,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문, 결제, 처리, 데이터 수집 등의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시스템 OLTP, 그리고 OLAP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가 되겠어요. A, 이것은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단순한 데이터 수집과 공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발전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되겠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CRM, 영어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되겠고 한국말로는 고객 관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CR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M은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주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한국말로는 공급망 관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시간과 비용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SCM이 되겠습니다. 공급망에는 생산, 재고, 유통, 판매 등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SCM 또한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주요 용도가 되겠습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여기서 Enterprise는 회사죠.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경영 자원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ERP가 되겠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BA는 비즈니스 애널리시스가 되겠고요. 통계 분석과 예측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BA에서 중요한 것은 A,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사한 용어로서 BI가 있습니다.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되겠고요. 이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조직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식, 그러니까 시각화, 그래프, 표로 나타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이에요. 이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기술. 예, 그리고 BI는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자면 대시보드,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 BI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팁이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BA는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BI는 시각화 같은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BA와 BI,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동일하지만 초점이 조금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KMS는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업 내 직원의 경험치, 사례 등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암묵 지식을 형식 지식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것이 바로 KMS가 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KMS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EAI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업 내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상호 연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 AI는 기업 내에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TE는 Real Time Enterprise.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NEIS가 있고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연결해서 교육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S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의 이니셜이 되겠고요. 실시간 교통정보가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IS나 ITS는 기업 내에서의 활용이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활용이다. 이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기업 안에서의 활용과 기업 바깥에서의 활용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활용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서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이 있죠. 제조업에서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산재 관리, 재고 관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초기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RT, ERP, CRM, BI 등 훨씬 더 발전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EAI, ERP, CRM의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앞서서 활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적극적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업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데이터베이스를 CRM, SCM, KMS 용도로 많이 사용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고객 분석 테크닉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의 상품 취급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산업 분야별 그리고 시기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정리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1번 CRM은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다. 적절해 보이고요. 2번 BI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 등의 방법으로 보여준다. 적절해 보이고요. 3번 RT는 실시간 데이터 통합에 기반한다. 적절해 보이고요. 4번 OLTP는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초월하여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OLAP죠. 그래서 A냐 T냐, T는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A는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부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